교수님, 예. 예. 네네. 아담 스미스의 전문가시라 가지고 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랜만에 우리 김홍수 학장님도 들으셔가지고 김홍수 학장님 저, 저 오픈하셔가지고 부울경 우리 회장님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정창원 대표이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대일 학장님이 오프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 우리 그러면 정대일 학장님 인사 예, 한번 해주시죠. 네네.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특히 우리 정운학 교수님 강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강의가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또그 강의 중이라도 앞으로 진행 중이라도 3기 오실 분 있으면은 많이 초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물론 회비는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히 정은학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일단 오늘 인사하실 분이 많아서 우리 정창훈 우리 남명 아카데미 3기 대표이사님 공식 인사를 못 하셔서 오늘 한번 인사말 드릴게요. 네. 경남 메일의 대표이사십니다. 네. 아, 먼저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3기의 회장을 맡은 정창훈 인사 올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마법의 질문을 하시는 김기찬 회장님의 추천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직책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경용 총장님하고 정대율 교수님, 강원석 사무총장님, 불경 회장을 맡아주신 김홍수 교수님, 최성년 경기지회장님, 이장섭 광주지회장님, 정창선 진주지회장님, 김병윤 골프회장님, 그리고 선배 교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명 아카데미는 좋은 강의를 듣는 곳으로 머물지 않고 현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실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회장으로 많이 부족하지만은 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이곳에서 함께 할 변화가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인사 사실 분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김덕환 교수님은 그래도 우리들의 영웅이시니까 잠시 한번 정문학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그 과하신 표현을 하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어, 몸을 다쳐가지고 제가 자주 뵙지 못하다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 오늘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우락 교수님은 오랫동안 우리 남명학을 연구하시고 또 특히 또 우리 한강 정구 선생의 후손으로서 아마 우리 남명학 연구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처음에 남명학 연구원에서 초창기에 가장 왕성하게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 남명학 관련 연구 업적들도 굉장히 많으신 남명학의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문학 선생님 오늘 발표 강의하시는 걸 알고 도저히 안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예, 들어와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아마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우리 남명 아카데미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데 많은 걸음이 될 수 있을 걸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을 추천해 주신 우리 반성식 교수님하고 우리 부산대학의 김홍수 학장님이 부산, 울산, 경남 우리 남명 아카데미 지금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학장님 인사 겸 우리 정훈학 교수님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예,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제가 잘 지금 들립니다. 네. 뭐 휴대폰으로 이동 중이 돼가지고 네. 우리 정은학 교수님은 한강 정구 선생님 후손으로 알고 있고
어, 또 제가 한때 머물렀던 영산대학에서 같은 동료였습니다. 제가 네. 지금까지 만나본 유학 내지 한국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정원학 선생님만큼 제가 겸손하고 그리고 일관성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전주에 와가지고 이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 정원학 선생님 얼굴 보려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어, 정원학 선생님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아주 총명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학자이고요. 제가 그 가까이 있으면 잘 이 아름다움이 좀 드러나지 않는데 정은하 선생님은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그 연구 역량이 아주 뛰어나고 제가 그 평소 때 볼 때도 늘 이게 조식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조식 선생님을 썼는데 대구 지역에서 퇴계학을 했으면서도 조식 선생님을 했던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정우락 선생님이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조식 선생님은 그 문헌보다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단 그 본받기가 편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태계 선생님에 비해서 남아있는 문헌이 적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또 좋다. 아,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구에서 태계 선생님에 대해서는 비판하기가 사실 좀 주저되는 게 있는데 조직 음, 선생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신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억이 나고 음, 특히 우리 정은하 선생님은 한때 한 10년 전에 텔레비전에 KBS에서 그 조직 선생님은 왜 지리산을 올랐는가에 대해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은학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우리 회장님께서 바른 기회를 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정은학 선생님 발표하실 때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엄청난 찬사를 받으시는 우리 정우락 교수님 강의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홍수 학장님, 우리 가을에 부울경 남명 아카데미 행사를 크게 한번 부산대학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네. 회장님께서 무언에 계속해서 하시는데 제가 그 실망스럽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그 강사로 모신 정우락 교수님께 뒤에 보니까 저 뒤에 경자가 보이는데요. 네. 밑에는 의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죠. 우리 정우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밤늦게 아주 반가운 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영웅이신 김덕환 선생님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시고, 김홍수 선생님은 친구입니다. 김홍수 학자님 오랜만에 아이고, 만나가지고, 내 여기서 만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뭐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잘 듣고 있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과분한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부담이 진짜 되고요. 제가 한 시간 뭐 남짓 되지 않을까 싶은데 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북대 학교에 있으면서 퇴계연구소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퇴계연구소에서 그 석사 때 조교를 하고 뭐 그러니까 아니, 박사 때 조교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송희칠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송희칠 선생님이 일본에서 양명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보고 늘 적진 깊숙이 침투한 스파이라고 남명과 퇴계의 어떤 그 경쟁 관계 뭐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퇴계 연구소에서 남명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때 참 맨 처음에 신나게 공부했던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명과 관련된 책들을 이리저리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 전공하기 때문에 남명 문학의 철학적 접근하는 그 책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학파로 조금 넓혀가지고 남명 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이제 남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남명, 학의 뭐 생성 공간 또는 남명과 이야기, 뭐 이런 책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명에게 한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틈틈이 이제 글을 그 퇴계 쪽을 쓰면서 이제 영남 전체로 아마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학, 모순의 힘, 뭐 이런 걸 쓰고 또 이제 그 문학 지리학을 이제 동아시아적 측면에서 또 확장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문학 지리학 개론이라든가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그 발표를 하면서 약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진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도 뭐 향교에서 뭐 이런저런 강의해달라고 하는데 진주에 그 자주 갑니다. 경상대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주에 이제 남명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퇴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들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공부한 쪽이 이제 문학이고 문학의 여러 가지 어떤 영역 가운데에 문학과 철학 사이에 있어서 이제 문학을 그 연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 책이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이라고 했던 책을 썼던 것도 문학과 철학 사이에서 문학을 이야기하는 조금 회통적인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 특히 이제 조선 중후기의 어떤 그 문학을 연구할 때 성리학 특히 이제 수양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의 이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그 문학만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친구라든가 선배들 보면은 그 내용 파악하고 이제 형식 그 이야기해서 대체로 머무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학을 동양 철학 특히 이제 수학론적 측면에서 조금 본격적으로 좀 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문학에 어떻게 투사돼서 형상화되는가? 문학은 인식과 형상이거든요. 어떤 사물을 요 이제 제가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건데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형상화하는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 퇴계는 예컨대 퇴계하고 남명은 매화라고 하는 사물을 가지고 요걸 어떻게 인식해서 그거를 문학적으로 형성했는가. 요게 이제 문학의 어떤 특히 시 같은 데서 이제 핵심 구도인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PPT를 갖고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예.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제 이 파일을 이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정선이 그린 도산서원도입니다. 개상정거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 1,000원짜리 이제 뒤에 있죠. 정선. 예, 그 1,000원짜리 이제 뒤에 이제 있는 그 되게 영정이 있고 배면에 있는 건데요. 음, 여기 보면은 퇴계를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길이 이제 이쪽으로 돼 있지만은 옛날 이게 낙천이거든요. 낙천 그 가로 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천운대라고 하는 것이고 천광운영대, 요게 천연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퇴계가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퇴계가 이제 시에 보면은 여기 천운대라고 했잖아요. 천운대 돌아들어 여기 완락제인데 완락제 소세한데 만권생의 낙사무궁하여라. 여기 만권의 그 책을 쌓아두고 공부하는 나의 생에 즐거움으로 끝이었구나. 그래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산수도 감상하는데 그래 나와서 이제 어슬렁거리는 이 풍요 일렁무삼하려라고 하는 이 도산 12곡 가운데 이제 하나인 그 시의 어떤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잘 남아 있고, 지금 뭐 남아 있긴 한 요 두 개는 잘 남아 있고, 요게 이제 곡구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정도는 남아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물에 차가지고 많이 이제 훼손되고 길도 이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매화를 이야기하려니까 매화를 이 사물인데 매화를 인식해가지고 그 자기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요게 이제 핵심인데 약간 인식과 형상이라고 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올해 제 연구실 옆에 매화 동산이 있어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이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지요. 매화는 봄을 맨 처음에 그 알리면서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그 전하려고 사람이 그렇죠. 이 매화가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은 이제 이 비덕이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덕을 여기에 이입시켜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이 밥 먹고 오다가 매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동료하고 이 철학하는 분인데 같이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 교문 쪽으로, 그 정문 쪽으로 가면은 이 수양매가 있어가지고 밤에 한번 찍어본 거고요. 이 매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유학자가 보는 매화하고 또 이제 다른 승려가 보는 매화가 또 다른데 이 매화로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담았던가 그걸 이제 그 머릿말 삼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매화가 맨 먼저 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불교가 특히 이제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는 그 부분을 아도기라조의 삼국유사 흥법의 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의 불교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거기 보면 이제 아도가 고구려에서 내려와 가지고 청경림에 거기에 절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람들 막 반대하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선산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흥법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설원금교 동불계 눈은 금교에 이렇게 금교를 싸고 있는데 아직까지 얼은 것이 풀리지 않았는데 계림춘색 미전해라. 계림의 봄빛이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네. 그러니까 계림의 봄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문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없이 전통 원시 무당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런 세계라는 거죠. 가령 청제 다제사 가련하도다 의협보도다 청제가 이제 봄신이거든요. 봄의 신은 제주 있는 생각도 많았어. 제주 있는 생각도 많이 내가지고 선착 모량댁님의 모래랑의 집 안에 있는 매화에 먼저 피었네. 착하는 것은 피다, 곧 붙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선산에 있는 모래의 집에 가장 먼저 불교가 들어왔던 것을 매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삼국유사에서 전한 매화가 있고요. 선산도리사 가보면은 이 동상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도화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송나라 여성인데 이것도 이제 불교의 깨달음의 시로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매화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매화는 이때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은 종일 심춘 불견춘 종일토록 봄을 찾으면 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 봄을 찾아가지고 이 여성이 이때 봄은 도겠지요. 깨달음 이걸 찾아가지고 수많은 곳에 막 산천을 떠돌아다니는데 망에다파 영두운이라 이 집신을 신고 영두 고개 제의 머리 구름 속을 헤매며 다녔네. 이 답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봄을 찾아올 수 없어요. 온갖 시련과 이러한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겠다. 부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래 각염 매화치 하니 그리고 돌아와서 문득 매화를 잡고 향기를 맡으니 춘제지두 20분이라 봄이 매화 가지 끝에서 이미 완전히 있다는 것을 알겠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봄을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봄이 거기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봄이 거기에서 있는 줄 모르고 다른 데 가가지고 헤매는 이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고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성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 여성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매화 향기를 딱 맡고 거기서 봄이 우리 집에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이게 봄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앞에 이제 헤매고 고심하고 끓여가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 사실 봄에서 자기 집에서 느끼는 확실한 봄, 이런 것들을 감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시거든요, 이게. 이런 어떤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한테 이 한문을 배웠는데, 이 할배한테 배우면서 최근에 이제 문집을 이렇게 보고 또 번역을 하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이 시도 참 아름다운데요. 이 할아버지가 상투를 끌고 그 7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05년생이고 젊었을 때 일본 순사가 가위 가지고 그 상투를 끈으로 들어왔는데 옆에 있던 벼룩 가지고 순사 때리고 그때 젊었을 때 후닥닥 뛰나가가지고 급히 외관 쪽으로 가가지고 기차 타고 만주까지 만주까지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뭐 거기 살못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집을 사놔놓고 다시 이제 부모님 모시고 그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해방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주로 이제 못 가셨는데 하여튼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문명을 이제 싫어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학년 봄까지 할아버지하고 이제 할아버지의 만년과 저의 초년이 이 청년기 청소년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조선시대에 살았습니다. 전기를 안 넣습니다. 전기를 안 넣어가지고 제가 호롱불 밑에 공부하고 이랬는데요. 파착지지 연미계 꽃은 꽃파자거든요. 꽃은 가지가지마다 피고 아직까지 잎은 돋지 않았는데 하다 청복 서빌래 얼마나 많은 맑은 향기가 사람인 나를 음습해 오는 고 시절 수지 경납설 이때는 비록 석 달 눈을 이제 경유했다는 것을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바깥이 싸늘한 거죠. 근데 그 위에 이제 달이 떠가지고 향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전해지니까 월명소영 고배회 달 밝은 소영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한 그림자이면서 또한 매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꽃만 피고 잎이 이제 돋지 않았으니까 달빛이 여기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음성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이 밝아 음성한 그림자 사이를 짐짓, 배회를 하네, 어슬렁거리네라고 하는 이런 시인데 매화의 향기를 따라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음성한 가지 사이로 이렇게 배회하는 이 할아버지가 느껴지는 듯 해가지고 할배가 느껴지는 듯 해가지고 이 시를 제가 써가지고 지금 집에 가면 주변으로 달아놨습니다. 이런 매화가 있고 또 이제 1위는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매화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눈은 내리는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죠. 매화 향기 언젠가는 이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미미한 노래이고 미미한 활동이지만은 결국 이제 봄이 올 것이다. 매화 향기가 온 산천에 펼쳐질 것이다.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광야입니다. 여기 매화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매화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퇴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은 늘 이제 따라다니는 이야기 하나가 이제 두 향이 있는데, 지금도 충청도 단양에 가면은 이, 그, 이 당선대, 예, 이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양 사람들은 진실로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군수가 늘 이제 모든 군수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를 지낼 때 초원관을 하고 이렇게 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태희가 48세에 단양 군수가 됐는데 그때 이제 관기로 두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 그 시화라든가 이 그 금고 연주 뭐 이걸 참 잘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건데 그때 이제 퇴계가 처도 잃고 자식도 잃고 해가지고 굉장히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이 그 정서를 이제 교유하면서 강의 상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50년에 자기 형인 이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온 게. 이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이제 감사로 내려와가지고 같은 형제끼리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그 풍기 쪽으로 이제 갑니다. 풍기 쪽으로 갈 때 두 향이 그 쉼표로 자기가 키우던 매화분을 이제 줬다고 하는 거죠. 줬다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이 두향은 관기에서 적을 버리고 그 퇴계를 생각하면서 퇴계와 논의를 든데 거기 늘 이제 왔다 거기 이제 집을 짓고 생활하고 퇴계는 그 이후에 도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70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두향이 퇴계를 그리워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퇴계를 그리워해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강에 빠져 죽었다. 지금 묘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게 이제 그 정비석 선생이 뭐 설화 떠도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퇴계의 종손 가운데에 이동원 씨가 있어요. 돌아가셨고 지금 그 이근필 씨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막 이거 진짜는 어떻게나 싶어가지고 퇴계와 관련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두 향의 묘라고 하면 좀 아는 비석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거의 그 말기에 18, 19세기에 비로소 이제 두향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때 나오고 두향이라고 하는 퇴계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근년에 이제 그렇게 정비석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힘인데 이미 문화가 돼 버려 가지고 퇴계가 갖고 있는 엄격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퇴계의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일반 사람들의 어떤 정서가 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어떤 이런 현장들입니다. 지금 가보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은 퇴계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성리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완물상지 문장해도 이 시를 쓰려고 하면은 사물을 아주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향하는 바 이게 뜻인데요. 이것을 손상시킨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의 문학관이고 문학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말은 잘 하는데 행동이 이제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예컨대 이태백 한번 보세요. 이태백 같은 경우는 대단한 어떤 그 상상력을 갖고 있는데 그 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가.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 손상돼 버린다. 이게 해친다. 그래서 정의하는 사람들은 문장은 오히려 도에 해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장 해도론을 이야기하는데 퇴계는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퇴계가 위대한 점은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시 역시 이제 성정의 근본을 둔 것이고 이거를 시를 이제 잘 연마하고 하면은 도덕적 진리 탐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집기는 학자에게 가장 급히 이룰 일은 아니지만은, 급한 어떤 근무는 아니지만은, 경치를 만나서 감흥이 일면은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적 문학관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봉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퇴계는 그런 측면에서 그 문학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특히 초기시, 제가 그 조선의 서정시인 퇴계 이황카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완전히 시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히 이제 초기시, 그 뒤에 가면은 도학적으로 좀 견고화돼 가지고 도학과 문학이 완전히 이제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앞에는 이제 도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한 언제나 이제 촉촉한 어떤 그 감수성과 발랄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그 경남의 사천, 곤양 이쪽으로 가서 갈 때 이제 지었던 시 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퇴계시가 퇴계집에 수록되어 있는 게 2200여 수 되고, 그다음에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살펴보면은 3150수 되는데, 남명의 시는 200수 남짓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정밀하게 해가지고 제목하고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5천 수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한 3천여 수가 이제 그 되는데, 연구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주자가 한 1,500수가 되는데, 주자보다 훨씬 시집기를 좋아하고, 남면 같은 경우는 산문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산문도 별로는, 시 같은 경우는 240여 수좀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 되고, 이 시를 넉넉하게 했던 이런 분인데, 학문과 수양을 통해서 완물상지의 간극을 오히려 메울 수 있다. 감흥이 일어나면 시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연명하고 두보하고 주자, 이 세 사람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퇴계의 생애를 간단히 보면요. 이분이 이제 그 초기에 보면은 예안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뭐 승리대전 태극도서를 읽고 내가 개발된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15살 때 스케라고 하는 요 굉장히 섬세한 관찰력 이런 것들이 보이고, 18세 때는 성리학적인 부분, 도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학과 학문이 이제 도학이니까 그 두 개의 꿈을 함께 꿨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균관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이 서울에 얼마나 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협작군이 많겠습니까? 그 공부한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먹으러 가고 기생집 찾고 막 이러니까 어지러운 세상 끝이 없어 괴롭게 한량없고 세상 일은 마침내 내 본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네. 이렇게 한계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34살 때 과거를 봐가지고 급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를 참여하게 돼요. 유학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치 일선에 나가서 지인을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물러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학이우적사 이런 말 있죠. 학문이 넉넉해지고 하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정치적인 포부를 가지죠. 아주 굳건한 의지로 푸르름을 지켜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바위 위 천년을 살아도 늙지 않는 소나무를 노래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온 산에는 꽃이 비단같이 피었지만 봄의 신은 어찌 사람의 굶주림을 알겠나, 이렇게 하면서 애민 정신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향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립죠. 그래서 우리 집은 맑게 흐르는 낙동강가, 즐겁고 한가로운 마을이 나네, 이렇게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정치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백성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고향 그립다. 하여튼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대체로 서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후기 다시 이제 크게 봐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크게 봐가지고 이제 50세, 이 50세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잖아요. 을사사화에 이제 자기 형이 이제 연루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50세 때 이 해가 을사사화의 끝자락인데 이때 이제 크게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매를 맞게 돼가지고 장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중에 죽거든요. 이때 이제 퇴계가 풍기에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이제 두드려 막아 귀양 가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치에는 는들이를 원래 이제 그 정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사태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자기 집안 사람, 특히 이제 가장 따랐던 형님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그 퇴계가 이야기했는 것 가운데에 그 보면 중간에 중년에 들어 망령되이 세상길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로 전도된 곳에서 여러 해를 보내며 나그네 생활을 하였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하였다. 이게 퇴계의 고백입니다.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만 처신하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져지는 흐르는 칼날에 맞아가지고 비명행사해버려요. 남명 같은 경우는 조정에서 처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으로 보면 안 된대요. 남명 같은 경우 만약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퇴계처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남명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처사로서 을묘사직소처럼 거기에 보면은 자전은 색인하사나 불과 심궁지 일과부요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전하는 유충하자 지시 선대지 일고사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과격한 그 문정왕후를 갖다가 이제 과부로 이제 생각해 가지고 명종이 죽이려고 했던 뭐 이런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처사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퇴계는 이제 그 봉급을 받는 관료잖아요. 관료기 때문에 남명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성격 자체가 그렇고 그렇게 이제 형님이 또 이제 그렇게 되고 하니까 와가지고 보다 본질적인 어떤 학문을 하려고 옛날부터 이제 그랬으니까 그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한싸움을 건립하고 도산서당을 만들고 특히 이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서원은 이제 학교니까 학교를 건립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출판 사업을 많이, 이때 이제 사천에 있는 구암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퇴계는 구암 이정이 없었으면은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을 이제 발간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회계 학단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기호학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시를 지을 때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감성이 작동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진리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송나라 시가 이제 그런데 이념적인 이치시 이런 걸 주로 짓고. 근데 그 석양을 바라보거나 꽃이 피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흥취가 나잖아요. 이런 산수서정, 이 낭만 감성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이게 작동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걸 보면은 이 울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백성들이 걱정되기도 하는 이제 공동체 가치, 사회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되는 그런 측면에서 시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한 어떤 기쁨들, 생활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그 구체적 삶 이걸 이제 포착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감성이 크게 이제 작동이 되기도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섞이기도 하는데 갈라보면 이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이 남명도 그렇고 퇴계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다 이 네 가지 안에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이제 주로 치우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다 이렇게 네 가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예컨대 남명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감성 이쪽으로 이제 벡터가 힘의 방향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퇴계 같은 경우는 어디일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인데요. 이 도학 감성 같은 경우는 그 보세요.
이 금난수가 호가 이제 성제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지어준 시 보면은, 유정유일의 전신법은 경의요체이니, 인심은 유의하고, 이게 서경에 나오잖아요. 대우모에.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이 해서 윤집걸중. 그 가운데를 이제 잡아야 할 것이다. 그 중도를 잡아야 한다. 이게 승리학의 핵심이고, 이 도통, 이게 물론 이제 그 위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게 위작이든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도통의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조선 말기까지 이게 이 생각이 쫙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신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불교의 전신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일신법 경시요. 정일신법은 경이 요체가 된다. 이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성성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시는 이게 얼핏 보면은 이제 이게 오늘날의 어떤 그 시로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이 도학이 너무 많이 침투해 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감성의 어떤 그 상상력, 감성이 지닌 상상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시관으로 봐서 그렇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시로 보는 거죠. 이 낭만 감성이 발현될 때 있어요. 예컨대 사무대 그 월화 독작 보면은 내가 마시면 달이 권하고 내가 취하면 그림자가 부축하는 이게 이태백의 월화 독작을 이 사무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그 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이태백 같잖아요. 그러니까 퇴계시도 이 낭만 감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이제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죠, 이런 거를. 그러면 안 되거든요. 퇴계 이제 상상력의 봉우리가 있는데 전부 도학 여기만 집중해가지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도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전체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초하 이런 데 보면은 농가에서 서로 보리철이 되었다고 취하하네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닭과 개뽕과 그다음에 이제 이 이런 것들이 자연에 모두 맡겨두고서 아무리 그 건년에 궁함이 뼈골에 서민다 해도 우물가에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것을 면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풍년이 조금 들어가지고 사람들 참 좋아하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쁨을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뭐 크게 뭐 그 성리학적 도학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소시민적 삶,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암행의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공주 쪽으로 가가지고, 궁궐의 임금님 근심은 다 그 풀어드릴 길이 없고, 말 달리며 부질없이 돌아보니 이 백성을 의해할까? 백성들의 어떤 생각이 눈에 막 밟히는 거죠. 거기 막 굶주린 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하니까, 여기서 사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퇴계의 전체 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활 감성, 도학 감성, 낭만 감성이 주를 이루고 사회 감성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이제 그 안 해놨는데 굉장히 약화돼요. 가면 갈수록 더 거의 나중에는 없어져. 남명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남명하고 이렇게 이 분기되는 부분인데 남명시라든가 남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 보면은 생활 감성, 도학 감성, 낭만 감성이 고르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남명은 여기에 사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랗게 작다. 그래서 그 이 가운데에 특히 퇴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도학과 낭만. 이 가운데 이제 도학 낭만 감성 이 부분이 이제 묘하고 바로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도산 공간에 이제 보면은 퇴계가 이제 61세 때 남명도 이때 이제 그 산천제를 짓지요. 퇴계는 이제 도산서당 낙성을 하고 정영방이라고 하는 성문 정영방 영양사람 거기에 서석지도 이제 이 나이에 되고 대체로 환갑년 되면은 이런 정자를 지어가지고 이 만년을 꿈꿔요.
아마 이 김홍수 학장님도 뭔가 어디에 이런 비슷한 것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60살 가까이 되면 대체로 뭔가 별장을 하나 만들어. 옛날 어른들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보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정년 퇴임하면 뭐 하겠다고 대체로 조그마한 농막을 만들거나 이 대체로 옛날 어른들 보면은 이 별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도산서당을 낙성해가지고 그게 퇴계는 여기에도 시인이에요. 18절, 26절 해가지고 완락제 모든 곳에 도산서당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바위 그다음에 이제 돈대 이런 데 보면 이름을 다 붙여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고 일체화되고 나하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하고 그거는 그 사물은 별개가 되고 또 이제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듯이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것이 나한테 와서 꽃이 되듯이 그래서 소통이 되면서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곳에 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시로 소통합니다. 이 퇴계가 이런 일을 해요. 그 가운데 이제 완락제하고 관류를 보시면은 완락제는 이 완락제가 어디냐면은 퇴계의 도산서당에 가보면은 암선이라고 하는 마루가 있고 트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방인데 그 방 이름이 완락제입니다. 여기에서 책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뭘 했는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경인데요. 거기 보면은 주경환수 지비공 해서 경을 주당해도 의를 모아야 하니 보통 보면은 이게 태계는 경만 남명은 경의를 함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태계가 의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은 자기가 가장 핵심적인 곳이 도산서당에서 완락제거든요. 완락제에서 주경환수 지비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망비조 점 융통. 그러니까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아야 무르익어 통하리. 억지로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놓아버리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게 억지로 하지 않아야지 원만한 어떤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 주름계 태극의 묘리에 다다르면은 이 즐거움 천년을 가도 같음을 미누라. 이러한 생각이 경이 영원히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신법이 전해진다는 거죠. 이 주경지비. 주경지비가 퇴계학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학감성이 여기 있죠. 도학감성. 그 다음에 이제 간류 보세요. 간류는 시냇가의 버드나무인데 무궁한 봄의 조화지만 이것은 원래 풍류인 나무일세. 풍류 보세요. 바람이 불고 이게 또 이제 물이 흐르는 멈추면은 웅덩이를 만나면 멈추고 바람도 인연을 만나면 흐르고 이 굉장히 어떤 낭만적인 구도를 갖고 있죠. 천고의 두 주롱이 이것을 읊으며 얼마나 흥취에 붙였던 이 흥취의 세계 이런 어떤 낭만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경을 주장해도 의를 모아야 하니 이게 수양론 퇴계의 어떤 성학십도 보면은 제8도가 이게 심학도고 제9도가 경제잠도거든요. 경제잠도 같은 경우는 주자의 경제잠을 도형화한 것이고 요거는 신과 경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인데 8도가 우리 몸을 주재하는 것, 우리 몸을 주재하는 게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이게 행동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심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매뉴얼이 바로 뭐냐 하면 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매뉴얼.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은 심을 이야기해야 되고 심을 이야기하려고 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요때 이제 필요한 게 경이라는 거죠. 경인데 이게 이제 수양론의 기본 구도인데 성과 경과 의 요 세 구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뭐냐 하면은 중용에 나오죠. 성이라는 것은 성자는 천지도야. 이거는 천지, 하늘의 도이고 성지자. 성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성이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그래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성자는 불면이중하고 이 성이 이제 그 되면은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고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하고 종용중도 종용이 편안한 상태에서 중도를 행하나니 성인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성인은 선과 악 가운데에 악을 이렇게 밀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즐겁게 이제 선을 행하고 중도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고 성지자는 택성이 고집지 아니라 이 성지가 중요한 건데요. 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이 되려고 하고 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택선 선과 악 가운데 선을 굳게 잡는 자. 굳게 잡는 요게 이제 군자하고 현인이거든요. 그 성인이 있고 그 밑에 군자 현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범인이 있는데 범인은 악한 일도 했다가 욕망에 따라가지고 악한 일을 했다가 선의지가 있으니까 선한 대로 갔다가 또 방심해가지고 이 악으로 갔다가 이게 진자운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진짜 나쁜 놈은 밥 먹듯이 악한 것을 하고 성인처럼 그래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범인하고 그다음에 군자 성인하고 현인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지자입니다. 택선 고집하는 군자들이 하는 것이 경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성인이 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렴을 통해 가지고 성을 가지는데 이게 바깥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 바깥으로 펼쳐질 때 중요하잖아요. 판단이 필요할 텐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의죠. 외단자 의할 때 바깥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표준을 잡고 바깥으로 이게 의 같은 경우는 경사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의사, 의병 이게 전부 다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쪽으로 확산되고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그 성인 경 같은 경우는 안으로 이제 경은 그러니까 바깥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열려 있고 또 안으로 수렴되기도 하고 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경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정제음숙 여기 이제 사계 조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제음숙하고 주일무적을 가지고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뭐 정이천이나 그 주자나 이런 분들이 성인이 아니고 전부 현인 군자 계열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관념을 했는 거죠. 그래서 정제음숙은 바깥 모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음숙하게 하고 가지런하게 하는 거. 예컨대 조경중이라든가 발의 모습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든가 성용정이라든가 소리의 모습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두용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목용단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이게 이제 안을 통제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악록수원 가보면은 악록수원이 벽에 정제음수 환하게 써놨죠. 호북대학 악록수원. 그 다음에 주일무적은 하나를 주장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심수림은 그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고 그렇게 해서 늘 깨어있는 상태. 늘 깨어있는 상태. 그 남명이 여기에서 성성자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택에도 성성제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시를 써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게 이제 수양론의 구도이고요. 또 완락제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간류를 통해서는 무궁한 봄의 조와 이것은 원래 풍류 있는 나무일세 이렇게 해서 낭만 감성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도산 12곡 이런 데 보면은 낭만 감성하고 이 도학 감성이 서로 이제 교용되는 이런 장면들도 보이고요. 예컨대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이게 누구나 느끼는 아름다움이죠. 봄바람에 꽃은 손에 가득하고 온 산에 가득하고 또 가을 달빛을 만나가지고 가을에 이 달빛이 있어가지고 그게 대에 가득하고 이런 봄에는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꽃이 온 산에 피고 가을에는 달밤에 이 대에 달빛이 이렇게 내리고 분말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고
거기에는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할 수 있죠. 이런 가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나아가는 사람이 깨달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도학이 있는 거예요. 도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시가흥 여기에는 이제 이 낭만성이 있는 거고 이 두 개 이제 서로 이제 섞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학연비의 청광운영이야 어느 끝이 있을 거 하는 건 의학연비와 청광운영은 솔개가 하늘을 날고 고기가 물에서 뛰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이 천리유행, 자연 생명력의 그 감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학의 정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학과 낭만이 막 이렇게 그 어울려 융해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화를 이제 보시면은 이 퇴계가 이제 그 매화실을 107수를 짓는데 거기에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기에서 자기가 61이제 91수를 뽑아가지고 매화 시첩을 씁니다. 이것은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단일 소재로 스스로 짓고 스스로 써서 스스로 엮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집입니다. 1550년에 이제 그 그러니까 유구원을 이제 조성해 가지고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 연꽃, 마지막에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매화를 가장 앞세우고요. 그다음 61세 때 저루사를 만들어 가지고 매난 국죽 이걸 이제 여기서 매화를 또 앞세운 이 매화를 이렇게 서서히 간념화해 갑니다. 장면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태희가 46세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독서당인 망호당에 매화가 있었어요. 야, 이게 매화를 완전히 사람 대접하는데, 매화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들고 가가지고 이별을 해요. 그 고봉이 얘기 적어놨는데 보면은 매화가 이제 막 필 그때 피어남을 만나서 술을 가지고 가서 시 두 수를 쓰고 떠났다 이렇게 적거든요. 망호당 아래 한 그루의 매화 몇 번이나 봄을 찾아 말을 달려왔던 것 천리 고향길에 너를 잊기 어려워 문 두드리며 찾아와서 석별의 정 이기지 못하겠네 이런 어떤 시를 쓰고요. 장면 2 여기 보시면은 이게 66세 때, 여기 도산에 있는 퇴계를 자꾸 조정해서 불러 올려요. 안 간다 하니까, 판서로 이제 성질을 시켜서 다시 오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가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안동 쪽이고 저쪽에 그 예안 쪽이기 때문에 중령 쪽으로 많이 넘어다니는데, 거기에 미끄러워가지고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천을 거쳐가지고 이제 문경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아에서 자게 됩니다. 근데 관아에 가보니까 객사 앞에 매화 한 그루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화하고 관아하고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매화에게 물어요. 매화의 고고한 절개는 고산, 아주 외로운 어떤 산, 고저넉함. 이게 이제 그 고산을 일컫는데 무슨 일로 관아의 뜰에 이제 여기와 옮겨와 피웠는가. 마침내 스스로 명리로 그르친 것을 알겠으니 이 늙은이 명예에 시달린다 무시하지 마소.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이제 그 끌려가는 되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상소 올리고 그때 그 안 가게 되는데 학가선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때 이제 매화가 답을 해요. 나는 관아의 뜰에서 고산을 생각하고 그대는 운계를 꿈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그네의 창에 여기 와가지고 여관에 와가지고 지금 조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묘한 어떤 대가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예천 관아에서 지은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 3 이렇게 보면은 퇴가 이제 69세, 70세에 돌아가시는데 69세 때도 늘 보면 일신, 우일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이제 조정에서 이제 거의 그, 이 관리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받고 이제 물러나게 되고 하는 몸도 이제 안 좋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매화가 주인에게 주는 시가 있어요. 부귀와 명리가 그대에게 어울리겠는가? 풍진 속에 백발이 되어 지난 세월 생각나네. 오늘 다행히 물러남을 허락받았고 더욱이 내가 꽃피는 봄에 이렇게 오셨구려. 이렇게 하면서
매화가 퇴계에게 시를 지어줘요. 그러니까 퇴계가 매화에게 답을 해요. 이게 이런 어떤 그 멋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음식에 맞추려 그대를 얻으려 함이 아니라 맑은 향기 사랑해서 스스로 사모하여 업조린다네. 이제 나는 기약 지켜 돌아왔으니 밝은 시절 저버렸다고 허물이나 말게나 이렇게 하면서 시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그 다음인데요. 장면 4. 70세 돌아가시거든요. 70세 봄에 매화가 피었는데 도산에 가보니까, 저루사에 가보니까 매화가 추위에 이렇게 상해 있는 거예요. 이때 퇴계가 자기의 죽음을 감지합니다. 죽음을 감지하게 되는데 매화가 결국 이제 자기죠.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서야 그대 함께 저루사를 찾아오니 매화 흥치 상막하여 나는 못내 슬펐노라 이렇게 하면서 청려장 손에 짚고 여러 차례 둘러보니 겨울 귀신 의하여 우리 매화에게 화를 입혔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상심에 빠집니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해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장면 5 보세요. 이것도 이제 감동적인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매화분이 있는데 이 매화분이 사람들은 저쪽에 그 두양이가 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부 거짓말을 했죠. 이게 서예본하고 광례본하고 조금 다른데 서예본 연보에 보면은 이날 아침에 모시고 있는 사람을 시켜서 화분에 심은 매화에게 물을 주라고 했다. 유시초에 들어누운 자리를 정돈하게 하고 부축을 받아 일어나 앉아서 편안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서예가 적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광례본 보면은 매화분을 옮기게 하였다. 그때 왜 태계가 그 설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사를 해가지고 매화분을 옮기게 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하니까 깨끗한 저 매화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분을 옮기게 하고 매화에게 불결하여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매화 분을 옮기게 하고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읽고 나서 대학 교수로서 제가 참 이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평소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잘못된 식견을 가지고 제군들과 함께 종일토록 헛소리를 하였구나. 이 말이 우리 보통 보면은 선생들 자기가 쓰는 논문 가지고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퇴계는 퇴계 이전과 그 이후 조선의 어떤 성리학사를 이야기할 때 퇴계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만큼 분기점을 형성하는 대단한 분인데 평소에 잘못된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낭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퇴계와 매화의 교감이 아주 잘 일어나는 건데 도산 월야 영매 여기 보세요. 퇴계는 매화를 매선 신선으로 생각하고 매형 형으로 생각하고 매군으로 이렇게 매화를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러면서 도산 월야 보면은 홀로 창가에 기대니 달빛이 차가운데 매화나무 가지 끝에 둥근 달이 떠오르네. 미인들 구태여 다시 불러 무엇하리야. 맑은 향기 저절로 온뜰에 가득한데 이 도산 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매화가 피어 있고 거기에 달빛이 막 내려요. 홀로 창가에 기대니 달빛이 차가운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독이산창에 야색하나고 매초월상에 정단단이라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매가 답을 하는데 세계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인데요. 듣자 하니 도선은
도산, 서원, 도산의 신선이거든요. 매화는 퇴계에게 도선이라고 하고 퇴계는 매화에게 매선이라고 해요. 듣자하니 도선께서는 우리처럼 쓸쓸하시다니.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쓸쓸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안이 차지거든요. 쓸쓸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이제 분답하게 다른데 막 이렇게 방향을 바깥으로 해서 찾는데 이거는 그 쓸쓸함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독함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공이 오시기를 기다려 제가 하늘의 향, 천향을 피우겠습니다. 공이시여 원공 상대 상사처 공이시여 그대를 대할 때나 우리가 서로 그리워할 때나 옥설청진 공선장 옥설 같은 이 청진한 마음을 함께 잘 간직하십시다.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있어도 되는데 옥설청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설은 매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매화의 외현태입니다. 외현태. 외현태고 청진은 매화가 갖고 있는 내용, 봄을 이야기하고 봄은 바로 인의예지 가운데 인이거든요. 인이고 봄이고 매화고 이게 이고경이에요. 이고경. 그러니까 경의 바깥 모습은 옥설 같고 안의 내용은 청진하다는 거죠. 맑고 참되다. 이게 이제 생생질이거든요. 모든 인이 그렇잖아요. 봄에 매화가 필 때 모든 사물이 살듯이 인이 있으면 모든 사물들을 살리고 사람도 살리잖아요. 이게 여기 청진이고 바깥으로는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매화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매화는 경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의 다른 모습이고 퇴계는 매화를 통해서 이런 그 분매 마지막에 이런 어떤 시를 짓는데 이것은 바로 퇴계가 매화가 되었고 매화가 바로 퇴계이기도 하고 도가 시가 이제 도가 되기도 하고 도가 시가 되는 이 자리예요. 난명의 시 가운데 단속사 정당매 이거 보면 전혀 이제 다른 모습이죠. 아 사파성리 산불고 절은 무너져 없어지고 절은 이제 그 무너지고 중은 파리한데 산은 예스럽지 않고 전왕자시 미강가라. 전왕은 이로부터 집안 일 제대로 하지 못했네.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명이 단속사에 가면 지금도 매가 있는데 그건 뭐 옛날 매는 죽고 다시 이제 있습니다만은 강회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에도 벼슬을 하고 조선에도 벼슬을 했어요. 그런데 강회백이가 심은 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당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당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화는 추위 속에 피어야 되는데 이게 막 다른 어떤 도리하고 막 다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 또 피고 조선시대 또 핀다라고 하면서 절개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왕은 정몽주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색처럼 이렇게 딱 그 절의를 지켜야 되는데 전왕은 이게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화곤 정모 매화사 조물주는 정이 매화의 그 일을 그르쳤나니 자길개와 금일화 어제도 꽃 피우고 오늘도 꽃 피운다네. 조선에도 꽃 피우고 고려에도 꽃 피웠다. 이렇게 하면서 매화를 보면서 사회를 이야기하죠. 이 사회 감성이거든요. 매화를 보면서 이게 그 관물 찰세를 하고 있어요. 사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퇴계는 많은 부분 사물을 바라보면서 관물 찰리 이치를 생각했던 거죠. 옥설청진 이거하고 자길개와 금일화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요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퇴계를 시간과 공간, 인간 요 모형으로 이제 다 분배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시간 축에서는 보면은 그 이별이 발생한 과거 상태에서 훗날 제외하여 맑은 향기를 피워낼 미래 지향적 태도를 이제 가지고 이 공간 축 같은 경우는 이 혼탁하고 인위적인 정치적 세속 공간과 매화가 뿜어내는 맑은 자연 공간의 대비 이걸 이제 그 이루고 있고요. 인간축 같은 경우는 홀로 고립된 개별적 존재의 외로움을 넘어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매화와 지음과 연대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시간축이고, 요게 이제 공간축이고, 요게 이제 인간축인데, 제일 안에 여기에 이제 퇴계가 있어요. 퇴계의 자아가 요런 관계 안에서 그 T와 S와 H축 요 안에 이제 퇴계가 있는데, 요 관계론적 주체가 어떠냐 하면은 세속적 고독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스스로 이끌어가는 고차원적 연대를 이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원점, 요게 원점이잖아요. 000 요 원점인데,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도 절대 훼손되지 않은 도덕적 본성과 맑은 순수성을 지켜내는 단단한 내면. 이걸 이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의 어떤 그 도학 낭만 감성이 이제 융해되고, 성리학적 수양과 또 문학적 감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상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덕적 완성, 그 다음에 완물 상질을 극복한 독창적 시세계. 이렇게 오늘날의 어떤 그 현대적 측면에서 의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퇴계 시를 다시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이제 이것을 소환해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거의 문학은 단순한 자연 예찬이나 도학의 무차별적 침투가 아닌 인간의 전인적 완성을 추구하는 통합적 예술 세계, 이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제가 간단히 빨리 이제 몇 마디 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선 어, 우리 한강 정구 제자 후손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우리 한강 정구 선생이나 김우홍 선생이 태계와 남명조식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강 정구 선생이 우리 어떤 성향의 경의 제자인지 의의 제자인지 제가 한번 질문하고 다른 분들에게 또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그런 그 구도 프레임 속에서 이제 많은 한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크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색 당파가 만들어지고 붕당 정치가 이제 이룩되고 이렇게 하면서 남명 제자들이 대체로 북인에 서고 퇴계 제자들이 대체로 남인에 서면서 이게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학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구도 속에 이제 그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학문은 어떤가, 이걸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따지는데요. 그건 학문의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의 그 도통론이라고 하는 것이 남명 제자가 따로 있고 퇴계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한테 그 가서 이렇게 그 배워가면서 자기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서 또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다 존경하죠. 다 존경을 하는데, 한강의 그 학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심학입니다. 심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명도 심경과 관련된 글을 쓰고, 퇴계는 심경 후론을 써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나중에 송시열이 심경 부주를, 이게 이제 심경 부주 같은 경우는 조정에서 경연에서도 이제 강연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책을 발간하면서 뒤에 노론인 송시열이 남인의 그때는 이제 붕당정씨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퇴계의 어떤 퇴계가 썼던 심경 후론을 그 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붕당 정치와 관련돼서 이 왜곡된 현상인데, 송시열 같은 경우는 퇴계를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심경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제 퇴계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오면서도
남명의 생각도 있어요. 있는데 한강은 신경 관리학하는 책을 쓰는데요. 퇴계하고 그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신경 관리는 또 다른 신경 구조입니다. 퇴계가 이제 그냥 덮어놨던 거를 한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깎아내버리고 경 중심으로 다시 재편집하거든요. 재편집해가지고 부록도 다시 씻고. 그러니까 남명이 생각했던 경과 신경과 퇴계가 생각했던 신경이 있는데 물론 그 신경이 그 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안목 속에서 그거를 그때 사람들이 다 읽어요. 다 읽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사상 체계 안에서 이제 재편집하는 게 이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예학이 있는데 오선생 예술부도 분류.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개인의 어떤 마음 수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천리지 설문 인사지 의칙이 이제 예학의 기본이니까 이게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오선생 예술은 이게 사가래가 아니라 사가래를 포함한 왕가래, 국가래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 남명의 어떤 예학 같은 경우가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예학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퇴계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한강 시대에 오면은 완전히 달라진 어떤 예약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방제가 있는데 이건 독특한데요. 퇴계 21세 때 퇴계한테 가기도 하고 24세 때 남명한테 가기도 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지방의 어떤 역사질이 쓰인 읍지를 만들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지방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요 지방지를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의 가장 오래된 개인 사창 읍지가 지금 그 함주지인데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그 솥발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한강뿐이겠습니까? 그 퇴계뿐이겠습니까? 율곡 이야기도 필요한 것은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한강을 보고 동강을 봐야 되는데요. 동강 너는 퇴계 쪽이냐? 한강 너는 남명 쪽이냐?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짜가지고 오늘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굉장히 하여튼 저는 이제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학봉하고 퇴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당시에 항맥을 할 때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8세기, 17세기, 18세기로 그치면서 이제 도통이 더욱더 막 이게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정신 체계가 막 흔들릴 때 도통이 형성되면서 그게 강고가 되어가지고 우리 학술사가 왜곡됩니다. 왜곡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옛날 어른들을 줄 세우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학장님, 정대일 학장님, 우리 방원석 사무총장님 한번 진행해 주시죠. 예, 토론. 네. 네. 어, 제가, 예, 저기,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저기 앞에 김기찬 회장님과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남명 조식의 이 계보를 지금 이제 실학 부분하고 그 이후에 이제 K기업가정신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그걸 찾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 초기 부분에 있어서 한강 정구 선생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영향력이 지금 이제 남명 주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은 이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중간자적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 세우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은 학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학장님, 정 교수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들의 숙제가 이 사상적인 흐름이 조금이라도 흘러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죠?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힌트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뭐 남명하고 퇴계를 이제 놓고 이렇게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에, 인간적인 면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게 남명 같은 경우가 한강이 남명 돌아갔을 때 얘를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 굉장히 오래 있었고 거기에 그 이후에 다 이렇게 수습을 하게 됩니다. 동강하고 같이. 그분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퇴계 쪽에서는 멀어가지고 안 갔다 해서 그 뒤에 이제 김부륜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계속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김영이 이제 그 계암일록을 쓰면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한강을 굉장히 비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강은 남명 쪽에 더욱더 치우친 거 아이가 인간적으로 그 퇴계 쪽은 뭐 저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물어서 이제 안에 또 사실 그 내부적으로 일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남명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는 사정이 괜찮았으니까 가가지고 상례를 이제 그 퇴계 예약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내암하고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 내암 같은 경우는 한강을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서로 경쟁하는 어떤 정치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내암 같은 경우는 북인의 어떤 영수인데 남명을 너무 떠받들어 가지고 오히려 남명을 이게 힘을 약화시켜버린 이런 역할을 하죠. 내암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하면서 한강이 자기만큼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문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남명의 미남부하고 한강이 쓰는 그 뭐 양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호첩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그 연계선상이 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당실기 명의제하고 그다음에 그 지경제 경과 이제 의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보면 회원소에 가보면은 경과 의를 중심으로 해서 명의제하고 지경제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현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과 의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부분하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뭐 그런 어떤 그 글들 이런 거 보면은 연결될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억지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그 한강이 갖고 있었던 실천적인 측면을 보면은 예컨대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 임진왜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저서를 쓰잖아요. 그게 광사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눈이 이제 안절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또 이제 이 안과 관련 책을 쓰고 무엇보다도 성주의 의국을 만듭니다. 성주 의국, 병원을 만들었던 거죠. 성주의 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사소관, 의안집방, 뭐 이런 어떤 가장 굉장히 실용적인 책을 쓰죠. 그 남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대단히 이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게 관념적으로는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남명 같은 경우는 자료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예컨대 이런 정도는 있죠.
이 성부사, 성부사 이제 그 성여신이, 그 단속사 가가지고, 책판을 다 깨버리고, 그걸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남명이, 그거 왜 깨냐? 그거 이게 불가에서는 쓸데없다고, 그쪽에는 쓸데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글자 그거를 가지고 육아책을 뺏기면 되는데, 그렇게 막 나무라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를 내세우면서 막 이것도 처사기 때문에 가능했는 건데요. 처사기 때문에 이제 바른 소리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자기의 목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올바른 것들을 딱 이야기해가는 어떤 결기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한강은 어떤 점이 이제 닮았냐 하면은 광해군이 임해군하고 영창대군 죽고 할 때 그때 이제 전원서를 목숨을 딱 내걸고 상소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 남명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명이 이제 이게 을묘사직 소서고 거기에 내룡사 거기에서 딱 그 석고대지 하거든요. 한강 같은 경우도 성주 관아에 가가지고 그거 써놔놓고 석고대지 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게 어떤 경우는 목숨을 딱 내놔놓고 했던 그런 어떤 결기 있는 행동들 이런 걸 보면은 연결을 시킬 수는 있죠. 그 맥락 속에서. 근데 이게 에, 맥락 맥락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음, 우리 정대일 학장님 뭐 우리 너무 우리 정 교수님 네. 요즘 문학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한강 정구를 조직적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참 저 말씀 듣고 싶어서요. 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김 총장님 제가 얘기 되나요? 네, 네, 하세요. 네. 예, 정들 교수 얘기를 해서 아직 오늘 저 반원식 우선 교수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정 교수님과 통화는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얼굴은 여기 절면이 같아 제가요. 반성식 아, 교수님이 예. 네. 예, 예, 저 바쁜 시간 내줘서 고맙고 좀 시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강신은 교수님과 일정도 조정하고 그래서 오늘 귀한 그 강의를 정말 예, 저도 열심히 메모하면서 조-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K기업가 정신이 이제 진주를 그 이병철 또 구인의 조홍재 이런 분들이 진주 인근에서 다 출신이고 해서 기업가 정신 수도를 이제 선포되고 그 이후에 이제 김피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간에 이제 남명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대일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교수님들이 김동관 교수님도 발표하셨고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남명을 얘기했지만 케이크가 정신이 과연 남명에서만 얘기할 수 있느냐 또 대개도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김규찬 교수님이 그 태계와 또 남명 한강 정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동의 고향이기 때문에 지인들 통해서 국가기능원하고 또 제 조카가 안동시에 이제 그 국가기능원 유교문화원을 만들 때 초창기부터 그참 수고했던 반정목 부시작을 통해 가지고 정 교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고 특히 정 교수님은 제가
네이버 프로필에 보니까 남명도 열심히 연구했고 대개도 열심히 연구했고 이러면서 연구를 딱 맞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남한 아카데미에서 김규철 교수님이 지금 저 얘기 우리 하는 것이 이제 그 남용이 되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이게 얘기가 핀트가 또 어떻게 잘못 나오면은 좀 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제가 모셔서 저보고서는 좀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주 저도 이제 제가 원래 그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그 태계 종태 노성정 앞에 자취방을 구해서 거기서 네. 자랐고 저 교직 첫 발을 떼었고 그다음에 그 되게 그 종선 노성정 종선 과도 같은 그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도 또 그분이 영전전문대학에 교수였었어요. 이창건 교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얘기도 듣고 어릴 때부터 대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왔고 또 마음속을 흠모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알고 싶고 한데 오늘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퇴계 선생님과 이제 1500년대 남병 선생님과 같은 시기에 또 같은 시기에 태어나셔서 이제 그 성리학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실학으로 넘으면서 그 성호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산 정경학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경영학 공부하고 기업가 정신과 공부하기 때문에 경제 내지는 경영 또 기업가 정신과 연결점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태계 선생님과 연결된 다산 정영은 보니까 도산 사숙론이라 그래가지고 태계 선생님이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학문을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 걸로 제가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계 선생님이 또 당시에 그 기대성과의 사단 실정론과를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로 대학자와 아주 젊은 그, 그 학자가 토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경험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 생각이 정말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그 원류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은 근본적으로 그 전통적으로는 뭐 부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기회를 찾고 또 도전하고 또 혁신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가 정신 오늘날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 부를 창출하는데 나눔과 선순환을 위해서 부를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목적이 나누는 부.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기회를 찾고 기회를 포착해서 그거를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고 또 요새 많이 그 얘기되고 있는 통섭적인 홀리스틱 관점 또 그다음에 그 균형 조화 또 나뿐만 아니라 그남 경쟁자 사회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그다음에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영 선생님 같은 보면 경의 그 실전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태계 선생님은 심, 마음, 생각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정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음, 그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을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키워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두고 이제 그 난명을 난명의 여러 가지 글들이라든가 생각을 대입은 시킬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진주에 사는 저도 이제 지수마을도 가보기도 하고 진주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움직임
또 읽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조옥한 사장께서 또 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뭐 이래 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또 이제 글은 이제 써본 적이 없는데요. 아,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오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여 밑에 있는 장사치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기업가가 갖고 있는 정신이라고 했을 때 그 오름이란 무엇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내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가 그런 거거든요. 의는 오를 의자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의하면은 안 하거든요. 불의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오른쪽으로 의를 갖고 나갈 때 그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이게 청부 아니겠습니까? 청부, 탁부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청부를 꿈꾸면서 이게 기본적인 논리일 거고 이것들 가운데 이제 나눔이 어떻고 통섭이 어떤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자기가 환갑년에 산청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남명 같은 경우가 자기 동생한테 집안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사까지 다 맡기거든요. 그 제사를 맡기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 에, 재물 같은 거 이거 다 동생한테 이제 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백수길에 화물 싣고 지금도 가면은 산천제 앞에 붙어 있죠. 춘산무 그 저천무 방초리만은 백수기로 길에 화물 싣고 맨손으로 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꿈꿔가던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던 그때도 의거든요. 그때 이제 곽재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설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거기에 연결되기도 하고, 홍습도 마찬가지거든요. 홍습 같은 경우도 남명의 사상 가운데에 이게 퇴계하고 다른 점이 거기에 용사를 어떻게 하는가, 시의 용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병루의 남각작에 나오는 시라든가, 한병루 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들, 예컨대 이궁추 태백하여 상박 강한류라고 하는 서금병 조장은 원이라고 하는 그 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노장 사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육아에 뿌리를 두지만은 그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면서 이게 통섭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유머를 즐겼고 남명이 칼 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하여튼 사람들은 농담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도 잘 부르고 이게 전부 다 소통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금난수 같은 사람이 이 산청으로 내려왔을 때 술 이렇게 근하하게 이렇게 먹고 먼저 노래 부르고 사람들은 전부 다 노래를 부르는데 전부 다 그때 유행가를 불렀죠. 그때 유행가는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를 이제 한숨 막 부르면서 뭐 이랬던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이게 소통 능력이죠. 소통을 하면서 꽁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이제 자존심 내지 자부심하고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설화에 보면은 비단 옷 입기를 좋아하고 맨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비단 옷 입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왜 뭐 대충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이불, 그다음에 좋은 옷 이런 거는 자기 품격을 유지하는. 품격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에는 단청을 하고 이게 이제 그냥 꾀죄죄한 불을 추구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유머를 즐기면서 노래 부르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롭게 부도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나누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러한 모습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남명학 전체를 이렇게
삽입시키면은, 그래, 기업가 정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업가 정신의 핵심을 선생님들이 이제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남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은, 남명을 통해 가지고 기업가 정신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의 측면은 또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미수 같은 경우 한강을 통해서 미수를 통해 가지고 건기시락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이제 이우성 선생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수 같은 경우는 남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석도 깨지는 이유도 미수비를 그 덕산에 세웠는데 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인간적인 측면이고, 그런 것 말고 이제 그것도 어떻게 이제 실학으로 경세 지형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그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경상대에서 강우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남녀 학파를 쭉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사실 따져가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논문도 몇 번 쓰기도 했지만은, 그 가운데에 남명적 요소를 끌어들여 가지고 남명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성향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바깥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포용하면서 남명을 좀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남명을 좀 개방적으로 보면서 보되,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오름이란 무엇인가. 부도 이제 옳은 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가 있을 테니까, 오름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커다란 어떤 자기 혁신을 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혁신을 가진 추동적인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의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도전과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의입니다. 의가 없으면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남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힘 같은 경우는 의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의에서 생기는데, 의는 경이 기반되지 않으면은 의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맑은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거니까, 맑음을 전제로 하고 의 같은 경우를 의 쪽으로 나아갈 때 남명이 보았던 사회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이 경제관념 안에서도 옳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엔진이 돼 가지고 혁신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건 아마 제가 이제 금방 질문에 대답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논리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글을 만약에 쓴다면은, 아마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을 텐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두고 남명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 이렇게 설명해 나간다면, 아마 남명의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 가운데에는 전통적으로 꾸준히 이제 남명 공부를 해왔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옳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심각한 고민, 남명이 했던 그 심각한 고민,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기업가 정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말씀 중에 보니까 참 귀담아 들었는데, 의에 대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태계 선생님의 그 16대 종선인 이근필 예, 예, 선생님께서, 예. 제가 의제정화라는 친필을 제가 받았어요. 음. 의제정화. 그 안에는 보니 사무구와 사불가를 납관으로 해가지고, 야, 이게 정말로 내가 와닿더라고요. 이 기업가 정신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논문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의제 정화와 기업가 정신과 연결돼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명 선생님에게 대해서도, 조금 전에 그 정 교수님 말씀 같이, 그런 의의 모습들, 이런 것들 좀 발견하면은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의를 예, 이제 볼 때 보통 보면은 그 강고한 것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 의의를 좀 유연하게 보면 이게 다양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의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논문을 쓸 때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쓰거든요. 근데 의를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면은 음. 의미의 어떤 범주가 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흩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일 해가지고 일적 다 다적 일, 뭐 환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로 모였을 때는 어떻고 다로 이렇게 흩어질 때 어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그 이근필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그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퇴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남명은 이제 역대로 의를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부각시키게 되면은 남명의 어떤 사상 가운데에 그 봉우리 하나를 가 있으면은 그것과 이제 기업가 정신과 접속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 학장님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또 뭐 궁금한 거 많지만 지금 시계가 11시가 다 돼서 네,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다음에 같아요. 한번 우리 정은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네. 워크숍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궁금한 김홍수 내용도 선생님 한 말씀 하시지. 직접 오랜만에 물어보고 너무 반갑습니다, 김홍수. 네. 가까이 계시니까 또 한번 직접 모셔가지고 세미나하고 아마 우리가 청년 포럼 할 때나 아니면 뭐 국제 포럼 우리 김홍수 우리 학장님 그 다음에 뭐 세미나 할 때는 제가 좀 심도 있게 좀 우리가 토론하면서 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은 뭐 사실 우리 앞으로 기획가 정신 특히 K 기획가 정신을 전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죠? 예. 우리 또 반성식 이사장님 연구가 빨리 기대가 됩니다. 다 되시면 꼭 한번 발표를 해주십시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 뭐, 그럼 김홍수 학장님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끝내도록 하죠. 네. 예, 저는 오늘 그 정울 학생님을 생각하면 늘 뭐라 그러지, 딸랑딸랑 조실생님이 타고 성승자. 계셨던 서성자라 그러죠. 네. 서성자를 늘,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은 저는, 올해 들어서 제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매화를 시작해가지고 태계 선생을 매화를 가지고 뭘 말하려 하나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제가 오늘 한 60평생을 살았는 동안에 그래도 내가 정우락 선생님이 친구라고 일컬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음. 다음에 부산에서 한번 아무리 바쁘지만 제가 늘 남명 선생님 돼서 모를 때는 정우락 선생님한테 책 추천도 받고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우락 선생님을 안 부르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김기찬 교수님께서 오늘 정우락 선생님을 모셨다 하길래 내가 계속 어떤 연유로 모셨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역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그 발언하기 주저됐던 것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그 부분들 의와 격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성에 대해서는 좀 앞에 좀 간략하게 말했지만 그 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매화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미 매화는 졌지만 우리가 올해의 매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남명 선생님과 기획가 정신이라고 하는 마지막 정 교수님 말씀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자리 같고 오늘 매화 한기를 크게 느끼게 해준 그런 강의에 대해서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밤입니다. 네. 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찬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우리 한번 정우락 교수님 한번 같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정으로 선생님 오늘 네. 강의 오늘 잘 많이 예, 선생님. 공부했습니다. 끝남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드디어 한번 말씀 오세요, 있으실 또. 텐데.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예, 부산사 한번 모시고 예, 싶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정선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따라드리겠습니다. 네. 정우락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정우락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예. 혹시 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예, 예, 선생님. 예, 개인적으로 네. 예. 아니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 매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혹시 그 매화가 남명 조식 선생을 의미할 수도 있을까요? 있지. 아, 태계가 이야기한 매화. 예,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러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 태계는 남명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도 속에서 남명은 그래도 그 당대의 태계와 같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서로 이제 상보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은 남명집을 다 읽고 태계집을 다 읽어보면은 그 중에 이제 남명이 태계하고 보내는 편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경쟁했고 바깥으로는 신교를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합을 했고 그러니까 상보적 경쟁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매화에게 이제 매선, 매군, 매형이라고 하면서 그 매화를 남명을 생각하면서 매화를 지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화는 남명도 짓는데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태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뭐 하여튼 이의 세계, 천의 세계. 예. 아까 이제 김홍수 선생님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런 어떤 천성 이런 세계를 이야기했다면은 아까 보면은 이 세계 인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중에 남명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역사적 인식을 하는데 이 매화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역사를 떠올리거든. 그래서 이제 예. 태계가 매화 시를 이야기하면서 남명을 떠올리면서 매화를 남명으로 이제 이미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네, 예. 다음에 예, 우리 또 한번 알겠습니다. 논의하죠. 네, 네. 아니, 이게 네, 우리 좀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니, 교수님 이제 너무 저는 좋은 예,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매화라는 그 향기가 매화라는 꽃이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남명 조식 선생을 매화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의 어떤 의미로 남명주의 선생을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제 제가 예,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이제 그 매화시를 다 읽어봤는데요. 그런 각도를 가지고 또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고맙습니다. 가능성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내도록 하죠, 뭐.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예. 네, 네. 네. 다음은